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유튜브에서 교수니 박사니 하는 사람들 떠드는 것은 거의가 가짜입니다. 맨날 중국 망한다고 떠들면서 아직까지도 시진핑 시각설이 어떻고 짱 여우사가 어떻고 떠드는데, 그 사람들을 지칭해 요즘에는 교수 레카라고들 합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대로 떠들어주는 게 그 사람들 직업입니다. 비싼 등록금 내는 학생들이 불쌍합니다. 중국에서는 국경절인 10월 1일기에 장기 휴가 시즌 수의 장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중전회도 10월 20일로 잡혔습니다. 이번 사중전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15오라고 해서 15차 5개년 교육을 수립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교육이라고 해서 국가발전교육을 수립하곤 했는데 같은 모델입니다. 원래 스탈린의 고스플란에서 유래된 국가발전교육입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교육이 거의 완성됐다고 보고 향후 5년 동안 군사, 과학기술, 경제 등의 시정방침을 사중전에서 토의해 결정합니다. 이때 시진핑의 후계 구도를 정한다는 설도 나들고 있는데 이는 가짜뉴스입니다. 사중전회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또 시진핑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며 건강에도 딱히 이상이 없는데 후계 구도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죄다 빠른공 관련 해외 인사들이 제조하는 가짜뉴스입니다. 천포콩이나 장펑 같은 반중 인사가 떠드는 소리를 한국에서는 중화권 국제 전문가의 의견이라면서 마구 퍼나르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은 국경절 연설에서 타이완 이슈를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통일 대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종전의 레토릭에서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는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홍콩, 마카오 동포를 언급하면서 타이완 동포라고 같은 반열에 놓고 언급했습니다. 홍콩, 마카오 같은 다소 차시적인 행정구처럼 타이완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일국 양제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해서도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는 것보다 중국 편을 들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간이 흐르면 타이완은 저절로 복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이완 정복 전쟁 않겠다면서 시진핑이 미국에 고개 숙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오시답니다.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대두를 사달라고 시진핑에게 싹싹 빌어야 할 처지입니다. 물론 타이완의 민진당 정권이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면서 대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항해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타이완을 침공할 동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은 중국에 대들 체급이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10월 장기 휴가를 맞아 중국의 부유층들이 대거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해외에 나가 돈을 쓸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이 4억 원 됩니다. 미국 전체 인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건정 76주년 하루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요 강화를 했습니다. 10월에는 20차 사중전회가 열린다면서 15호 발전의 목표와 계획을 잘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국 양제를 관찰할 것이며 타이완 독립을 둘러싼 외부 세력에 견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드러진 것은 작년에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자고 한 데 비해 이번에는 타이완 문제에 대한 문구를 크게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역대 5개년 교육들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14차 교육도 목표의 85%를 달성했으니 무척이나 성공적입니다. 현재 중국은 보통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다면서 직책별로 분업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당 총석이,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고 있지만 일감은 나눠줍니다. 대외적으로 리창 총리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가끔 왕후닝이 연설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산차오 구어스라 불리는 왕후닝의 경우 역대 정권의 거의 모든 구호를 지어낸 인사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어차피 왕후닝의 아이디어니 입안자가 직접 설명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짱 여우샤의 경우는
뿌틴과 쇼이구의 관계를 보면 정확합니다. 군사 외교장에 그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사중전에서는 중국의 향후 5년의 발전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전 세계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주로 투자 같은 경제 부문이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모든 면에서 베이징의 곡선이 골드 크로스를 그리며 미국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중전에는 세심히 읽어야 합니다. 짱 여우샤가 어쩌고 시진핑 후계가 어쩌고 하는 말들은 죄다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양안 관계가 완화되는 관건은 타이완 민진당과 미국입니다. 베이징은 제갈 길을 가고 있는데 타이베이와 워싱턴이 자꾸 들쑤시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돌파해서 활용점정을 그려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타이완도 중요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맥킨지 보고서는 중국의 수의 장기야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장기 휴가 시즌의 경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늘면서 소비자들이 국제 항공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1, 2분기의 경우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관광객이 2019년 동기 대비 각각 9%, 13%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월 수입 3만 yuan, 한화 590만 원 이상 부유층의 70% 이상이 1년 안에 반드시 해외여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맥킨지는 요즘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붐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부유층의 37%는 1년에 3차례에서 5차례 해외여행을 하고 있으며 25%는 5차례 이상 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치 전 세계를 뒷마당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맥킨지는 전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해외, 국내 가리지 않고 8일 동안의 휴가 기간 동안 새까맣게 뒤덮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2020년 코로나 이전 시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해외 소비 습관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 가족, 친지 단위가 많고 씀씀이도 싸구려를 대량으로 사기보다는 명품 위주입니다. 예전에는 따마라고 불리는 중국 아줌마들이 때로 몰려다녔는데 지금은 47%가 자유여행입니다. 중국은 수많은 나라에 대해 선제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중국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랐다면서 지금까지 서방 주류 매체에 속아왔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체제에 자신감이 있는지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들에게도 해외여행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중국 관광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난립니다. 한국처럼 돈 쓰러 오는 관광객들에게 일부지만 혐오 감정을 표출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